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1월 13일 몇 요일인가요? 모르겠어요. 네, 현재 시간은 5시 40분인데요 오늘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구로동 1단지, 마리오 2단지, 수출의 달이 넘어서 3단지, 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의 입주에 대한 부분을 진짜 정석을 알려드릴게요. FM법을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사실은 메카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출발점이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이 지식산업센터가 생겨나는 모태였고, 그 다음에 이 지식산업센터에 관련하여 입주 업종, 그 다음에 제한, 대출 부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근간이 된 곳이 사실은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출발했고, 이곳에서의 모든 관행들이 다른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에 똑같이 적용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도에 그때 대한민국의 이제 그 수출을 굉장히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이름을 수출의 달이라고 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이 산업의 1번지였고 산업단지의 1호였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이곳을 굉장히 격려했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수출을 하는 기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장려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관리 주체가 산업단지공단에서 이 모든 입주에 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라는 일개 회사가 소유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입주에 관한 모든 부분은, 그 다음에 처분에 관한 모든 부분은 산업단지 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다른 지역과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분양을 사전에 받기 전에요, 예전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100% 취득세를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단지 안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게 되면 입주하기 전에 산업단지 공단에 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다. 그래서 제조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사업자를 사업계획서를 산업단지 공단에다 내고요. 비제조를 하는 기업에서는 비제조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로 사업계획서를 내시는 사람들은 공장 등록을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비제조로 사업을 신청하신 사람은 사업 개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개시 신고하고 공장 등록 신고하고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 계획서를 내게 되면 산업단지 공단에서 그 입주 계약서를 두 분을 만들어서, 한 분은 보관하고 한 분은 그 신청한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이 산업단지 공단 입주 계약서가 있어야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요건이 됐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그러면 모든 디지털 단지, 산업단지 안에 그 분양을 받고 입주 계약을 해야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실제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당신이 맨 처음에 나에게 냈던 이 산업단지 공단에 냈던 사업 계획서 상대로 당신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느냐, 직접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증빙이 될 때, 이 증빙이라 하면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거나 실제로 거기서 어떤 그 행위를 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을 때, 이때 사업 개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 개시 신고를 하게 되면 산업단지 공단에서 실제로 나와서
아, 당신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공단에서 아, 당신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득해 주죠. 당신은 진짜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서류적으로 통과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 사업 개시, 공장 등록을 마무리를 하게 되게 되면 이 다음부터는 산업단지공단에서는 다른 것을 해도 허가를 득해 줍니다. 이 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불법인 경우가 되는 거고요. 이 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사업을 한번 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다른 연유로 인해서 이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지 못하고 이 호실에 대해서 처분하기가 그러니까 임대로 전환을 하겠습니다라고 임대 신고를 하게 되면 산단공에서 받아주게 됩니다. 근데 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받아주지가 않게 되죠. 이 절차적인 부분을 당연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최근에 지금 이제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사업 개시 신고까지를 마무리를 하고 실제 사업하는 부분을 하는 것처럼 한 번은 보여줘야 되고 서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산업단지공단 안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모자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산단공에서 입주 심사를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과를 해야 되고 언젠가는 이 부분을 서류적으로는 마쳐야 됩니다. 산단 안에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 실제로 산업단지공단 안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산단에 들어가서 실제로 취득을 하셔서 임대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도 산업단지공단 안에 있는 기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았고 자기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임대 주고 잠깐 옮겨와서 이렇게 임대 주고 또 다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유리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일반 개인들이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이 이 산업단지 지역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서 왔던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듯 산업단지공단 안에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임대를 들어가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임대 신고를 했고 어떤 사람이 이 산업단지공단 안에 임대를 하게 되더라도 산업단지공단에다가 임대 신고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매매를 해서 팔게 되더라도 처분 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처분 신고. 나는 이 호실에 대해서 이렇게 팔 것이다 라고 처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처분 신고는 원래 이게 산업단지공단법은 원래 뭐냐면 그 산업단지 안에 있는 모든 이 자산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에서 1차적으로 먼저 모든 것들을 처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법이에요. 이 처분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뭐 A 건물에 뭐 1호실을 가지고 있다가 팔려고 하는데 이제 이 처분 신고서를 내가 A라는 건물에 1호실을 팔려고 합니다. 이거를 산업단지공단에다가 이렇게 처분 신고를 내게 되면 이제 서류상으로는 산업단지공단은 이거를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공시를.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시장의 논리대로 돌아가면서 모든 업무 절차는 산업단지공단의 시스템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고 탈이 많고 그런 곳이 산업단지 지역입니다. 이제 이 부분, 산업단지공단 안에 한번 입주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좀 산업단지 안에서 이런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들이어야 되고요. 일단은 어차피 이거를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부분이 가미돼야 됩니다. 실제로 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불법적인 부분을 분명히 감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본인이 살아가면서
뭐 어떤 불법적인 부분을 감수하기 싫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나는 이렇게 하면서까지 취득하기 싫다 라고 했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이라도 감수를 해서 나의 자산 부분이 이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 정도 부분을 감수해서 늘려가는 것도 부를 늘려가는 데 있어서는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틈새를 보고 굉장히 많이 취득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규제로 인해서 아무나 못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틈새 부동산이라고 여기고 굉장히 일개 개인이 많이 샀던 케이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제 산업단지 공단 안에서 이런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변이 이 지식산업센터로 넓어져 있고 이제 오피스 지역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확고히 박혔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임차를 찾는 그 임차 수요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호실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공실도 보이고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보이는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차를 들으려고 하고 이곳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제가 봐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고 봤을 때는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곳이 이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케어가 된다고 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 있는 지식산업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정도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저께 저녁에 푹 많이 잤는데도 오늘 이상하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고요. 오늘 또 아침에 조금 지금 많이 좀 쌀쌀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더 추울 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